1966년부터 1964년 지금 나이로 62세에서 80세가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제가 베이비부머 세대죠. 그다음에 X세대는 1965년부터 1980년 우리 나이로 46세 61세 밀레니엄 세대가 1981년 1999년 30세 45세 Z세대가 1997년부터 2012년 14세에서 29세입니다.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Z세대가 스포츠 배팅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예? 여기 여러분 흰색이 뭔가 하니까 이 스포츠 배팅을 지난해에 한 번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스포츠 배팅을 가지고 장기적인 그런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Z세대 보시기 바랍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그냥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배팅을. 그래서 거의 안 합니다. 근데 Z세대는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 52%가 되고 2명 가운데 1명 그다음에 스포츠 배팅을 통해 주식 투자처럼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이 26%나 됩니다. 26%면 여러분들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예, 저도 놀랐습니다. Z세대에 투자금을 두고 경쟁하는 스포츠 배팅 젊은 미국인들에게 투자와 도박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박은 도박이고 투자는 투자다. 레버리지 투자는 일종의 여러분들 도박인 거죠. 도박. 여기에 Z세대가 지난 1년 사이에 투자 자금을 스포츠 배팅에 사용한 비율이 52%고 스포츠 배팅을 투자의 일환으로 여기는 사람이 Z세대 26%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1%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좀 정신이 나간 겁니다. 제가 손자나 아들이 있으면 Z세대한 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스포츠 배팅은 도박이지 투자가 아니다. 투자와 도박은 완전히 다르다 이야기죠. 도박은 랜덤이고 무작이고 투자는 여러분들 과학인 거죠. 그 이야기를 블룸버그의 ETF를 전문으로 취재하는 엘릭 발추나스 기자가 보도를 한 겁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스포츠 토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어른들이. 그게 옳지 않은 것이고 그게 랜덤이라는 건 무작이라는 겁니다. 배트먼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Z세대는 자산관리 계획에서 주식 자금을 스포츠 배팅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주식 대신에 스포츠 배팅을 한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죠. 내가 늙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간단합니다. 스포츠 배팅은 랜덤입니다. 랜덤 무작입니다. 돈을 얻을지 돈을 잃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주식 투자 특히 ETF 투자는 사이언스 과학입니다. 통계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엘릭 발추너스 기자도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저는 논평할 때 분명히 이야기한 겁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Z세대 가운데 52%가 투자 자금을 스포츠 배팅으로 돌린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잃었을 겁니다. 25%는 스포츠 배팅을 장기 재무개혁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죠. 어른들이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한국의 아이들이 스포츠 토토로 하면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도박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도박 권하는 어른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된 겁니다. 혹시 주변에 스포츠 토토나 스포츠 배팅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도박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피우스트 뱅크라는 수학 박사로서 월가에 근무했던 독일계 미국인이 와 대단합니다. 주식은 노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Z세대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스포츠 배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우스 뱅크 씨는 뭘 못 벗어나는 거 아니까 여러분
공병호 TV의 가치는 언제 빛나는가 하니까 이런 부분의 가치 판단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월가에서 활동했던 수학 박사들도 와 대단하다. 주식 투자는 늙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구나. 젊은 세대는 주식 투자 대신 스포츠 배팅을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치 판단을 안 하는 겁니다. 본인이 능력이 없으니까. 분명히 이야기하면 도박은 랜덤입니다. 무작위. 도박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스포츠 배팅은 도박입니다. 어쩌면 레버리지 ETF도 도박에 가까울 겁니다. 검증받은 기술주 섹터 ETF, 반도체 섹터 ETF, 바이오주 섹터 ETF는 전부 다 뭡니까? 과학입니다. 과학. 왜냐? 26개, 50개, 100개, 250개 기업의 평균치를 구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에릭 발추너스가 소개하는 사람이 32세 로버트 코시옥이 스포츠 배팅에 공을 들여가 $2,500 수익을 카지노와 똑같습니다. 카지노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2,500 벌었다. 그 재미로 이러면 하면 이제 $5,000 잃고 $10,000 잃어버리는 거죠. 투자는 스포츠와 마찬가지 처음에 폼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폼을. 그래서 레버리지 ETF 같은 데서부터 이런 투자를 시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정통적인 ETF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한쪽은 VOO S&P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이거는 좀 지루하고 쿨한 겁니다. 그런데 하키 게임에 투자하는 것은 화끈하죠. 그러나 이곳에 가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돈은 Z세대의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왼쪽 길은 밝고 평화로운 성입니다. S&P 500 ETF는 VOO SPY를 사두고 편하게 쉬는 겁니다. 오른쪽 길은 어둡고 험악한습니다. Z세대의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기자니까 이런 판단 안 하지 않습니까? Z세대가 왼쪽 길로 가면 망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면 망하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돈 못 번다고 그게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리버.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적립식으로 사서 수탁할 수 있는 기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스포츠 배팅 예측 시장에 이런 돈 됐던 사람의 84% 정도가 손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수가 돈을 버는 겁니다. 칼시나 폴리마켓 예측 시장입니다. 계정의 70에서 84%가 손실을 봅니다. 카지노와 똑같습니다. 이들 플랫폼 전체 수익의 67%는 2000개 미만의 계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막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부모가 골프나 여러분들 그다음에 정구 같은 거와 마찬가지로 탁구도 마찬가지죠. 폼을 처음에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스포츠 배팅이나 카지노나 레버리지 ETF나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중간한 기업에 투자하는 중소형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냥 자신이 없으면 비트코인 적립식으로 조금씩 사서 모아라 이야기죠. 아니면 여러분들 기술주 섹터 ETF 그냥 사서 모아든지 그것도 안 되면 QQQM 같은 나스닥 ETF 그냥 곰처럼 사서 모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얼마나 미친 짓인지 내가 이거 보고 여러분들 야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수학 박사도 와 대단하다. 에릭 발추너스 기자도 선택은 너희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전부 다 손해보는 겁니다. 일부만 이익을 보는 겁니다. 도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도박을. 자 다음에 이런 투자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 문제. 박사님 노인들을 위해서 배당 주식 정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이런 말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배당 주식 뭐 리처 주식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고 비트코인 기반의 배당 주식의 STRC
그다음에 스트라이버사가 발행하는 세타, SATA, 배당주 방송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정권회사 주식 방송하는 사람들이 무슨 배당주가 어떻고 리츠 회사가 어떻고 무슨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STRC 한 50% 투자하고 그다음에 SATA 한 50% 투자하고 그럼 한쪽은 12% 5% 줄 거고 한쪽은 13%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병호 TV를 좀 진지하게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그냥 기동량 한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진짜 진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때우지 말고. 이런 콘텐츠를 공짜로 매일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권 방송에서 뭘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매일. 얼마나 여러분들 양심불량입니까? 정권 방송에서 할 이야기가 뭐냐 이야기죠. 당신이 다음에 이런 아마존 가격이 오를지 어떻게 당신이 아느냐 이야기죠. 당신이 쿡 찍어가 여러분들 무슨 주식을 사라고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쿡 어떻게 찍냐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뜯기고 저기 뜯기고 성공 투자는 우직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정권 방송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좀 다니지 마시고 자주 공병호 TV 오셔가 보고 그다음 시간 나면 여러분들 투자 섹션에서 잘라서 내보낸 거 전부 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여러분 살려고 하는 겁니까? 아무 여러분들 고생 안 하고 뭡니까? 그냥 좋은 것만 쏙 가르쳐 주십시오. 얼마나 이런 한심한 겁니까? 편한 길 쉬운 길로 가려니까 다 고생을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 편한 길로 가려니까 고생하지 않습니까? 돈 풀어서 이런 나라 경제 살릴 수 있겠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애들 시험 없으면 여러분 애들 앞으로 잘 살겠습니까? 죽는 길로 가는 거죠. 주 52시간 일 덜하면 여러분 잘 살겠습니까? 나는 도대체 여러분들 인생관이 지금 대한민국과 여러분 너무나 다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쉬운 길로 가려고 하냐 야 쉬운 길로. 어떻게 그렇게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냐 이야기죠. 인생이 좀 고단하고 어려워야 이런 그다음 과실이 있는 거지. 근본적이 다른 겁니다. 시험 치지 말라. 우리 애들한테 시험 치지 않고 좋은 세상 만들어주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한 분이 보니까 공 박사님 힘을 내셔가지고 5년 하셨으니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밑에다 글을 간단하게 그분이 암 투병 중이라서 적었습니다. 5년 했으면 됐고 5년 안 되면 500년 해도 안 됩니다. 500년 해도 5,000년 해도 안 될 겁니다. 그 이야기는 안 썼습니다. 그걸로 500년 해도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논평을 하는 사람이 성실하면은 성실한 사람을 단박에 알아보죠. 아르비에 티에리 유럽 사람들에게 스페인 남자가 아니고 스위스 남자가 어떠냐 그러면은 스위스 남자는 책임감도 강하고 정확합니다. 여자들이 이런 배우자 고를 때 스위스 남자 이런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합니다. 이탈리안 남자가 어떻습니까? 이탈리안 남자가 근사하게 보이지만 바람기가 좀 있죠. 책임감이 없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르비에 티에리란 분은 스위스 남자입니다. 어제 소개했죠. 아주 내가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진짜 성실한 사람이다. 오늘 이 성실한 분이 미국의 아주 훌륭한 유대계 투자자 작은 워렌 버핏이로 불리는 빌 에크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소개했네요. 빌 에크만의 12개 주식으로부터 배우는 7가지 교훈을 소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한 명의 훌륭한 정직하고 성실한 전문가를 또 만난 겁니다. 아주 대어를 낚은 겁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얻고 배우기 위해서 빌 에크만 투자자의 펄싱 스퀘어 분기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가 담은 12개 주식을 제
분석했습니다. 제가 분석하는 툴에 따르면 3개를 통과했는데 나머지는 아직 잘 분석 중입니다. 이 위대한 투자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7가지 교훈을 여러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빌 에크만이 이 코비드 때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둘째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부인이 여러 번 여러분들 몸이 상했어요. 그게 다음에 이제 알고 보니까 아마 그런 백신하고 관련돼 있는 가지고 굉장히 분노한 글을 빌 에크만이 올렸더라고. 마음이 참 아프더구먼요.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했는데 계속 애가 여러분들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번 그렇게 험한 일을 당했는데 집사람한테 그렇게 험한 일을 그 정도 당하면 몸이 어떠냐 했더니 몸이 굉장히 많이 상했을 거라고. 마음이 참 아프죠. 빌 에크만 얼마나 성실합니까? 제가 배우기 위해서 빌 에크만을 연구했습니다. 빌 에크만이 투자한 회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참 좋은 세상이 납니다. 스위스의 성실하고 정직한 여러분들 투자 분석가의 교훈을 여러분들 이렇게 배울 수가 있으니까 12개 종목을 갖고 있네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지분이 가장 크고 우버, 3등 아마존, 4등 블록필드, 5등 메타, 6등 레스토랑 브랜드, 7등 하워드 휴거, 8등 넷플릭스는 새로 편입을 했네요. 9등 비자, 10등 매스터카드, 11등 S&P 글로벌, 12등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이렇게 여러분들 분석해 가지고 신규로 6개 종목을 편입하고 한 20% 성장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네요. 여기 빌 에크만의 투자 결과가 2004년도에 여러분들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S&P 500이 누적 성장률이 964%인데 에크만은 2119%에서 2530% 정도 이익을 남겼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리카님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죠. 세금은 목돈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워지겠습니까? 오늘 리카님 말씀 듣고 참 마음이 아픈데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어려워집니다. 목돈을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국민이 세금 인상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정신 차려 가지고 브레이크를 국민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뭐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시간이 다 흘러버린 겁니다. 국민들은 아무 그냥 때리면 맞아야 되는 겁니다. 보유세를 2.5배까지 올리면 또 맞아야 되는 겁니다. 사필 규정이고 자업자득인 겁니다. 세상 일은 제가 방송에서 자주 여러분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냥 정확하게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세상에 건너뛰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세상에 건너뛰는 법은 없다. 좌우명까지는 아니지만 확고하게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건너뛰는 법은 없다. 술 마시면은 중년 노년에 고생하는 것이고 달달한 거 많이 먹으면은 당뇨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고 뭐 장사 없다. 술 젊은 날 펑펑 마시면서 뭡니까 천하무적 없다는 겁니다. 천하무적은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무심했는데 뭐가 여러분들 앞으로 괜찮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오늘 마경옥 씨 안 나오셨습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단한 나라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러나 인간은 짐승하고 다른 것은 논리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 예? 그게 인과관계가 여러분 무너지게 되면은 그다음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 잠시 여러분들 귀를 틀었는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러분들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불리는 빌 에크만의 연평균 수익률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20% 정도. 예? 예. 여러분들 2014년부터 2025년까지 20년 동안 작은 월렌 버핏이로 불리는 빌 에크만의 평균 수익률이 15.6%인 겁니다. 15.6%. 15.6%입니다. 15.6%. S&P는 여러분들 뭐죠? 몇 프로입니까? S&P는 11%고 이거 액티브 펀드입니다. 펀드 수수료가 아주 비쌉니다. 펀드 수수료가 비싸도 연평균 수익률이 15.6%인 겁니다. 여러분 투자는 과학입니다. 투자는 과학. 투자는 과학입니다. 투자는 과학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빌 에크만이 고작 연평균 4에서 5% 정도 더 번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S&P 500에 VOO나 SPY 이런 투자하지 않고 500개 기업을 250개로 주는 S&P 500에 250개 기업에 투자한 찰스 왑에서 여러분 출시한 SCHG를 여러분 투자하게 되면은 몇 프로로 늘어나겠습니까? 예, 12에서 13% 정도 늘어날 겁니다. 액티브 펀드 들 필요 없다 이야기죠. 액티브 펀드에 비싼 거 주고 이러면 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무진장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빌 에크만이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여러분들 코비드 때 했다는 겁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 부인이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집사람 이야기에 따르면은 엄청나게 몸이 상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기는 갖고 싶을 때니까 둘째 아기를 결국은 이제 시간이 끝나가지고 이제는 아기를 못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백신을 여러분 임신부에게 권했던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빌 에크만은 참 사람도 건전하고 똑똑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정권방송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화자산 투자하면 안 됩니다. S&P 500에 원화표시 자산은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투자는 달러 표시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달러 표시 자산에. 미국에 상장한 오리지널 ETF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빌 에크만이 운영하는 피어싱 여름 스퀘어 같이 그렇게 액티브 펀드 비싼 운용 수수료인데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FTC 피델리티가 운영하는 운용 수수료 0.05% 받는 싼 FTC 투자하게 되면은 한 20% 이상 가는 겁니다. 빌 에크만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좀 더 가감한 사람은 SMH나 SOXQ 같은 반도체 섹터 ETF 이런 데 투자하면은 20에서 25% 정도를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권했던 기술주 섹터 ETF에 XLK를 이런 투자했으면은 17%를 버는 겁니다. 17%.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투자는 과학입니다. 투자는 달러 자산에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는 ETF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는 오리지널 ETF 달러 표시 검증된 ETF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 주식 중에서 기술자와 이런 반도체 섹터만큼 매력적인 분야는 찾기가 힘듭니다. 뭐 조정이 되고 하더라도 조정이 되면 이러면 계속 사서 모으는 겁니다. 항소처럼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항소처럼. 항소처럼 투자하면 XLK 투자했으면 17% 액티브 펀드인 빌 에크만 전설적인 투자자가 하는 것보다 더 수익률이 높은 겁니다. SMH 투자했으면 최근 10년은 연평균 34% 이런 투자를 한 겁니다. 수익이 높아진 겁니다. 투자는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이 정권 사세요. 내일 이 정권 사세요.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낮춰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다 쓰잘데기 없는 소식입니다. 그런 여러분 투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병호 TV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익이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레버리지 ETF를 여러분 삼전 닉스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는 겁니까? 상품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돈을 잃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상품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투자든 뭐든 간에 구조 근본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본을. 아마 공병호 TV를 2달 정도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지금 석사 박사 수준일 겁니다. 투자의 왕도 없습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투자하면 이기는 겁니다. 가장 긴 기간 동안에 빌 에크만의 펀드보다도 XLK하고 SMH가 더 나았다는 거죠. 에크만은 집중 투자라고 액티브 전략을 하는데 운용 수수료가 비싸다. 그런 거 살 필요 없다 이야기죠. 나스닥 QQQM 투자하든지 그것보다 조금 더 수익률에 관심이 있으면 기술주 섹터 ETF인 XLK나 FETC를 쓰든지 그것보다 이러면 더 과감하면 SMH나 SOXQ를 하든지 그렇게 이러면 하면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 거품이 붕괴가 될 거다. AI는 뭐 끝이 안 좋을 거다. 큰 손해가 발생할 거다. 대공황이 올 거다. 늘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뭐. 예. 가장 즉시 언제 투자해야 되냐 뭐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미국 기업 성장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기업들. 예. 1년 만에 주당 이익이 100불 이상 떠오른 겁니다. 32%. 1년 만에. 예.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만에 여러분들 이 1년 만에 주당 수익률이 35% 뛰어오른 겁니다. 275불에서 주당 수익이 388불까지 떠오르는 겁니다. 미국계 이런 기술주나 반도체 섹터는 지나치게 이런 고점에 사면 안 되겠지만 고점을 향해 가는 중에 조정이 되면 계속 여러분들 항소처럼 사서 모으면 되는 겁니다. 미국 기업이 이런 겁니다. 국장에 투자라, 국장에 투자라, 국장에 투자라, 국장에 투자라, 니나 국장에 투자해라, 니나 국장에 투자해라, 니나 국장에 투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오늘 김명재 님이 잘 정리했네요. QQQM, 예? SMHX, SMH, STRC, 예? SPMO, MSTR 다 훌륭한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미국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 기업에. 그리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딱 닫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강 시장은 17배 정도 오른 것도 있고 지금 10배 정도 오른 겁니다. 거품이 와서 이런 꺼질 것 같다 그렇게 하면 투자하지 마시고 나는 미국 경제를 믿는다. AI 혁명을 믿는다. 그렇게 하면 10배에서 더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권을 제가 주는 겁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주식이 이런 불이 붙으면 겁난 겁니다. 17배까지 올라간 겁니다. 17배까지. 1978년부터 2000년까지 주식이 이러면 17배 뛴 겁니다. 2009년부터 2026년까지 주식이 이러면 10배가 뛴 겁니다. 10배가. 아직 멀었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조금 이따 이러면 꺼져가지고 다 아수라장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멀었다고 보는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제임슨 복타가 이런 작심하고 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임슨 박사는 뭐라고 하는가 8,400 14,000까지 14,000까지 간다 이야기죠. 2020년대 말까지 이어지는 장기 강세장 S&P 목표치는 지금의 더블이 될 겁니다. 14,000에서 15,000 그죠? 그래프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2030년에 14,000까지 보는 겁니다. 여기 이번 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에서도 인구 구성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나가지고 여기 보시면 베이비 부머 세대 나가지고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투자할 때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주식이. 이 기간에 밀레니엄 세대가 난 겁니다. 밀레니엄 세대가.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가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시점에 주식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를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저는 이 견해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제임스 온 박사 이야기에 배팅을 하는 겁니다. 아직 멀었고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AI 혁명은 엄청난 수혜주를 낳을 것이다. 능력 있으면 개별 주식을 찾고 능력 없으면 그냥 기술주 섹터 ETF인 XLK나 FTC에 투자하고 반도체 섹터 SMH나 SMHX나 SOXQ에 투자하고 얼마나 편한 겁니까? 아마존이 오를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를지 뭐 어떻게 압니까? S&P 500 지수의 만 포인트는 고평가 우려와 달리 미래 기업 수익과 채권 수익률을 고려할 때 지극히 보수적인 목표치입니다. 2027년 주단 순이익이 $440가 되고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의 3.75%를 적용하는 그린스펀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지수는 최대 11,73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입니다. 현재 실적은 기술주에 국한되지 않고 11개 다른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두 자릿수 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급 증명 경제와 규제 완화는 미국 기업의 생산 능력을 크게 확장시킬 것입니다. 장기 경기 침체 가설과는 달리 근로자 1인당 생산량과 이익풀이 확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판단을 개인이 잘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미국의 강세장에 베팅하고 뭐 그다음에 반도체 시장이 조정이 오면 20, 30% 빠지고 뭐 20, 30% 빠져도 관계없다는 거죠. 그냥 돈 되면은 미국에는 기술주 섹터하고 반도체 섹터만큼 그렇게 성장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분야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면 투자하시고 그래 안 하면은 내일 모레 버블이 붕괴되어 큰일 나겠다. 그렇게 하면 그냥 현금 쥐고 있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지수에서 10,000포인트까지 상승하더라도 2027년에 주가 수익률은 22배에 불과합니다. 채권 대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은 아주 대단하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현재 시장을 단순 AI 투자로 축소해서 보지만 발전 반도체 자동화 소프트웨어 물류 등 실질적인 생산적 자본 형성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7,800은 과열이나 환희의 결과가 아닙니다. 생산성이 더 고도화되는 미국 경제의 초기 투자 모습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제임스 온 박사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카포님께서 벤 샤피로가 많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제이디 벤스는 처음에는 기대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가 불완전한 자임이 드러났습니다. 루비오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저는 루비오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신델레라의 때는 다 갇히고 다 좋게 보이는데 1년 6개월이면 사람을 판별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인 겁니다. 1년 6개월의 중요한 시간에 루비오와 제이디 펜스를 다 비교할 수가 있던 거죠. 보통 사람들이 다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인구가. 한국 잘 되겠냐? 한국 잘 안 될 겁니다. 왜 잘 안 되냐? 학계 출산율이 0.7도 안 되니까. 그겁니다. 그거. 인구 구성비가 단일 변수로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남이가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면 잘 될 거야. 안 됩니다. 왜? 인구 구성비 면에서 여러분들 이미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돈을 써야 될 노령층들은 급속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이 잘 되겠냐? 안 되죠. 당연히. 사람들이 한 번 속지 여러분 두 번 속습니까? 한국을 폄하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인구가 투자를 바꾸는 겁니다. 투자를.
인구가 투자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이 좀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수가 쪼그라는데 어떻게 이름들 좋겠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값부터 시작해서 건강보험료 대부분 이름 60세 이상이 쓰는데 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자기 피 같은 돈을 투자할 때는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가지고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칼같이 이런 분석에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제임스 박사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까 인구 구성비가 바뀌면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을. 지금 주식시장의 화랑인 것은 AI도 있지만 인구 구성비 면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엄청난 돈을 주식시장에 집어넣은 겁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음에 여러분들 밀레니엄 세대가 돈을 확 집어넣으면 주식시장이 뜰 거란 거죠. 그 사람들은 밀레니엄 세대는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금융자산에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뭐죠?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인구 구성비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차트는 인구 통계 사이클이 장기 주식시장을 이끈다는 관점에서 밀레니엄 시대의 자산 축적 시기가 오면 2030년경까지 세속적 강세장이 이어져서 S&P 500이 14,000에서 19,000까지 갈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뭔가 하니까 밀레니엄 세대가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시대가 자산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시기가 이 시기인 겁니다. 이 시기. 인구 구성비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1945년 이후에 S&P 500의 장기 상승을 보여주면서 단순 가격이 아니라 복리 비율 관점의 추세를 강조합니다. 제목에서 제시한 목표는 2030년까지 2배 14,000에서 15,000의 장기 추세를 보여줍니다. 베이비부머가 태어나고 이후 자산을 축적하는 시기에 주식시장이 크게 올랐습니다. 태어나 가지고 한참 활동할 때 주식시장이 크게 올랐습니다. 밀레니엄 세대가 태어나고 자산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때가 주식이 크게 오를 겁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베이비부머 피크 구간은 이들이 은퇴 소비 정점에 달했을 때 시장 고점과 연결됩니다. 밀레니엄 세대가 다음 주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밀레니엄 세대가 가정을 이루고 자산을 축적하는 시기가 오면은 베이비부머 때와 유사한 수요 증가와 주식시장을 밀어 올릴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차트에 밀레니엄이 패밀리를 구성하고 자산을 축적하다. 이런 게 여러분들 베이비부머가 자산을 축적하다. 밀레니엄 세대가 자산을 축적하다. 이 세대인 겁니다. 여기에 이 구간인 겁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감이 아니고 대단히 과학적이고 인구 구성비만큼 여러분들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인구 통계 사이클이 계속 우호적이라면 추가 상승 여지가 계속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추가 상승 여지가 계속 여기서 끝나지 않고 추가 더 상승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톤을 밀레니엄 세대가 상속이라는 걸 통해 자산을 받게 되면은 디지털 글로벌 디지털 이코노미가 만개할 것 같아요. 여기 루스님 MZ세대들은 코인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이미 또래들에서 대박친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산 선호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산 선호도가. 그래서 여러분들 큰 그런 회사들이 전부 다 토커나이제이션 주식을 전부 다 이런 토큰으로 만들어서 24시간 7일 동안 거래하는 그런 사업에 지금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감이라 이런 것이 아니고 밀레니엄의 자산 축적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2030년 전후까지 장기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S&P 목표는 지금보다 2배까지 제시합니다. 이것은 단기 사이클이 아니고
세대에 걸친 구조적 강세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전망입니다. 2030년까지 세속적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인구 통계 기반의 낙관적 장기 전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참조하셔 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피크를 친 겁니다. 여기서 안 끝난다 이야기죠. 좀 조정이 있지만 다음 세대가 밀레니엄 세대가 바톤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더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피크가 아니라는 겁니다. 피크가. 인구 구성비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요소인 거죠. 그래서 이 밀레니엄 세대는 암호화폐나 대체투자 등 신종자산에 대한 노출이 좀 높은 편입니다. 전통적인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겁니다. 밀레니엄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세대고 가장 유산을 많이 받을 세대인 겁니다. 장기적인 주식, 부동산 수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를 낳게 될 것으로 봅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밀레니엄 세대는 규모가 크고 금융자산 중심으로 디지털 장산 중심으로 자기들의 부를 축적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줄리안 티머, 피델리티 매크로 헤드가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연준 모델이 다시 작동하고 AI 몬템이 소폭 둔함에 따라 분산 투자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AI 투자 비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뭐 이 사람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샀다 팔았다 하겠지만 저는 그냥 항소 투자가 최고일 것 같아요. 항소 투자. ETF 딱 테마 정한 다음에 계속 사는 겁니다. 그냥. 돈 있으면 2주 사고 돈 좀 많이 생기면 5주 사고 돈 없으면 0.5주 사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항소 투자가 최선의 방법인 겁니다. 항소 투자가. 뭐 금을 사야 된다 뭐 그런 거 난 별로 동의 안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줄리안 티머는 뭐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투자 노하우가 많고 경력이 많은 분이니까 존중하는데 뭐 우리는 사고 팔고 이렇게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어제 디지털 화폐를 소개를 했는데 이 마이클 세일러가 디지털 자본, 비트코인, 디지털 크레딧, STRC, 디지털 화폐, SR, STRC, USX, 디지털 커런시, USDT 이렇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어제 소개를 했죠. 이렇게 BTC, STRC 이렇게 소개했는데 좀 미진한 것이 여러분 SR, STRC, USX라는 어제 나왔던 디지털 화폐 솔스티스라는 업체에서 출시한 STRC를 기반으로 한 7%, 12% 이자를 주는 디지털 화폐 상품이 나왔죠. 공식 명칭은 SR, STRC, USX 이런 상품입니다. 그리고 상품은 2개로 나눠집니다. 시니어하고 주니어. 시니어는 7% 보장하고 주니어는 좀 변동성이 심하죠. 자, 하여튼 미국의 금융혁신 보면 재미납니다. SR, STRC, UXX는 솔스티스 파이낸스가 솔라다 체인에서 만든 수익 상품입니다. MSTR이 발행한 STRC의 배당 수익을 온체인으로 가져온 뒤에 이것을 시니어 상품과 주니어 상품으로 나누어 제공하는 겁니다. 시니어 상품은 7%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 주니어 상품은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죠? 대단하죠. 입이 딱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핵심해 나가는 건지. 외국인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온체인 상품이라서 국적 제한이 없고 한국인도 지갑만 있으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약하면은 이번에 출시된 디지털 화폐, 디지털 머니, SR, STRC, UXX는 MSTR의
SDRC란 연구 우선주를 온체인화해 가지고 7% 상품과 12% 상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면은 SDRC 수요 증가 이바지하기 때문에 MSTR이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사겠죠. 그죠? 예. 이 회사가 여러분들 이렇게 주니어 상품하고 시니어 상품이 나옵니다. 주니어 상품은 7%, 그다음에 시니어 상품은 7%, 주니어 상품은 20%네요.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 가지고 잘 비교해 보시고 하시면 좋겠네요. 두 종류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시니어, 주니어. 위험은 시니어 상품은 상당히 낮고 리스크는 낮고 수익률이 낮죠. 리스크는 높고 주니어 상품은 리스크는 높은 거죠. 예. 어떻게 이런 상품들 다 만들어내는지. 예. SDRC를 토큰화한 거죠. 토큰화해 파는 겁니다. 일종의. 예. 예. 그래서 뭐 지갑 가지고 이런 거래하는데 익숙하신 분들은 아주 익숙하겠네요. 예. 구조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예. 낮은 위험으로 7%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시니어 상품이 있고 20% 수익률을 목표하지만 리스크가 큰 주니어 상품이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위험 노출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리스크를 많이 담당하겠다. 기대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를 적게 담당하겠다. 기대 수익률이 낮은 겁니다. 저는 참 이렇게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뭘 새로운 걸 해보도록 허용할까. 솔라나 지갑을 준비하고 사이트에 접속하고 1단계, 2단계는 스테이블 코인 USDC나 USDT를 가지고 일단 거래를 하려면 USX로 솔라나 체인에 특화된 그런 화폐로 바꾸는 모양입니다. USX로. USX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바꿔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상품을 투자하는 모양이네요. 그죠? 참조하셔 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한 주 정도 사보시죠. 그래 가지고 어떤지 믿을만한지 솔라나 지갑을 준비하고 사이트에 접속하는 단계, 준비하는 단계,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예치하는 단계. 누가 여러분들 한 주 정도 스테이블 코인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해가지고 실험 정신을 가지시고 한번 시도를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위에 새로운 가치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원유 그 자체도 가치가 있지만 문명은 원유를 기반으로 휘발유를 만들고 항공유를 만들고 플라스틱을 만들고 윤활유를 만들고 아스팔트를 정제함으로써 더 큰 유틸리티 유용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본입니다.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디지털 크레딧, 디지털 마니, 디지털 컬런시를 전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는 그냥 장사꾼 아닙니다. 그냥 사업가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MSTR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MSTR의 공동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는 MIT 학부 출신인데 대단히 내공이 있는 사업가입니다. 그냥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걸로 당신이 어떻게 하냐 만나봤냐 안 만나봐도 관계없습니다. 왜? 이 양반이 쓴 글을 보면은 이 양반의 지식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차원이 다른 사업가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거는 별개의 일입니다만은 일론 머스크라는 사업가를 보면 대단한 내공을 갖고 있는 다른 사업가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정도의 시간의 길이와 지평을 갖고 있는 인물인 거죠. 그렇게 이런 글을 보면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한마디 이름 던지는 거가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보시기 바랍니다. 원유에서 수만 가지를 만들어낸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캐피탈, 디지털 원유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수만 가지 상품이 나올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 뭐 개헌이 어떻고 한국 바꾸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대부분 사람 관심이 없습니다. 남이 해주면 좋은 거고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국인들은 자기 힘으로 독립을 쟁취를 못한 겁니다.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남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남이 해주는 거, 남이 싸워주는 거, 자기는 싸울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체제가 오래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가지고 투자 공부 많이 하셔서 투자 잘 하셔가지고 첫째도 달러, 둘째도 달러, 셋째도 달러, 고성장 달러, 고성장 달러, 고성장 달러, 고성장 달러 ETF, 고성장 달러 ETF, 고성장 달러 ETF 더하기 비트코인 MSTR 이렇게 되는 거죠. 전부 다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관심 없습니다. 무슨 뭐 공원에서 외치더라도 아이고 쟤들 젊은 날 좀 뭐 고생하네, 고생들 많이 해, 그겁니다. 그리고 나는 해외 골프 치러 가는 거야. 그게 한국 사람들인 겁니다. 바뀌겠냐? 안 바뀝니다.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국 문제를 안 다루겠지만 그래도 전체 큰 틀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조직 결성하고 죽도록 싸우겠죠. 또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해가지고 어디 그 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남이 해주기 바라고 그다음 조금만 여러분들 뭐 대의를 위해서 뭉칠 수가 없는 겁니다. 죽도록 감투 싸움하고 그건 겁니다. 최진석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겠는데 중앙일보 칼럼 쓰시던 분이겠죠. 민족의 원형은 용수철과 같아서 금세 돌아가는 겁니다. 순식간에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님 고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